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MCU 미드 호크아이는 디즈니 플러스 국내 런칭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어 국내에서도 열풍인데요. 원작 넷플 액션의 성공적인 호크아이 연재를 바탕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주인공 호크아이는 물론 케이트 비숍과 잭 듀케인, 에코 같은 호크아이 관련 캐릭터들도 MCU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잭 듀케인도 주목을 해야겠는데요. 원작에서 그가 소즈맨이라는 악당이자 어벤져스 멤버고 또 호크아이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베터 콜 사울로 유명한 배우 토니 달튼이 맡은 소즈맨 잭 듀케인이 누구인지 정리해보면서 MCU의 잭 듀케인을 기대해보겠습니다. 1965년 어벤져스 19호에서 데뷔한 잭 듀케인은 스탠리와 돈 핵이 만들었는데요. 초능력 없이 오로지 무술 실력과 검술 실력으로만 상대하는 소즈맨 잭 듀케인은 호크아이의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MCU가 얼티밋 유니버스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크아이의 기원이 바로 요원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원작의 메인 유니버스의 호크아이는 은근히 배트맨의 로빈, 딕 그레이슨스러운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육점 주인 해롤드 바튼과 아내 이디스 바튼 사이에서 태어난 클린트에겐 형 바니가 있었는데요. 클린트는 바니에게 매우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해롤드가 술만 마시면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가정학대범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싸우는 법을 알려준 형 바니가 매우 고마웠던 것이죠. 결국 부모님이 음주운전으로 모두 돌아가시고 형제는 많은 위탁 가정들을 전전하게 됩니다. 위탁될 때마다 자주 도망치던 형제는 우연찮게 카슨 카니발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자벽으로 지내면서 형제는 자라게 되었는데요. 카슨 카니발에서 클린트는 잭 듀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저녁에 수많은 서커스단과 카니발에서 검과 관련된 모든 쇼에서 화려하게 기술을 뽐낸 검술의 달인이 바로 잭 듀케인이었죠. 잭은 어린 클린트에게서 유능한 서커스단이들 잠재력을 받고 트릭샷, 벅시솜과 같이 클린트를 훈련시켰습니다. 클린트는 잭 듀케인 밑에서 활과 검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배웠고 잭의 쇼에서 보조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잭에겐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도박빚이 많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카니발 주인의 금고가 털리고 클린트는 그 돈이 잭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잭은 클린트를 뒤쫓습니다. 도망치던 클린트는 높은 밧줄을 타고 잭이 그 줄을 끊어버려서 클린트를 추락시킵니다. 잭은 결국 떠나고 살아있던 클린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바니와 트릭샷과도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후 클린트는 궁수를 더 수달하면서 최고의 활잡이라는 이름으로 쇼를 진행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아이언맨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클린트는 화려한 코스튬을 입고 아이언맨처럼 활약해 보려고 했는데요. 경찰이 그를 범죄자로 오해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오히려 정말로 악당이 되려고 했고 당시 KGB 요원이었던 블랙 위도우가 우연찮게 호크아이를 발견해서 동료가 됩니다. 그 둘은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과 싸울 때 힘을 합쳤는데요. 호크아이는 블랙 위도우를 점점 마음에 들어 했지만 악당으로 오해받는 건 질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호크아이는 어벤져스를 찾아가서 착해지고 싶다고 말을 했고 아이언맨의 지원으로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캡틴은 새로 들어온 호크아이, 스칼렛 위치, 퀵실버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 팀은 캡의 쿠키 카르텟이라는 별칭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소즈맨의 인생으로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요. 잭은 시앙콩 혹은 신콩이라는 프랑스가 지배하는 가상의 아시아 국가의 어느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는데요.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잭은 시앙콩 현지인들을 혐오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고 상냥하게 굴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초대를 받는데요. 잭은 여기서 소즈맨이라는 휘황찬란한 코스튬을 입고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서 프랑스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의 리더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걸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그 뒤 잭은 시앙콩을 떠나서 모험의 길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카슨 카니발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잭 듀케인의 기원입니다. 클린트와 싸우고 마을을 떠난 뒤에 잭은 세계를 누비며 유명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에그헤드가 만든 두 번째 이미서리 오브 이블이라는 악당 팀에 합류해서 막 창설된
된 알파 플라이트와 싸웠습니다. 그 뒤 어벤져스를 보고선 어벤져스 멤버로 위장하면 더 큰 범죄에 합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어벤져스에 자신을 멤버로 뽑아달라고 어필했습니다. 거절당한 소즈맨은 캡틴을 공격하지만 제압당하고 만다린이 그를 트랩트 시켜서 자신의 기술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그 뒤 어벤져스가 소즈맨을 멤버로 합류시키도록 상황을 조작해서 소즈맨을 이용해서 아이언맨과 어벤져스를 패배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어벤져스에 합류한 소즈맨은 막상 팀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스칼렛 위치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고 멤버들의 우정에 취했기 때문이죠. 이를 모른 만다린은 소즈맨에게 팀을 폭탄으로 유인하라는 임무를 내렸습니다. 소즈맨은 폭탄이 완다를 다치게 할 것을 걱정해서 폭탄 해체에 몰래 들어가죠. 하지만 이를 멤버들이 목격하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오히려 소즈맨이 폭탄을 설치하는 걸로 멤버들이 오해했기 때문이죠. 결국 소즈맨은 팀을 떠나 다시 방황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잭은 당시 KGB 수뇌부에 의해 한 번 더 선회된 블랙 위도우를 만나게 됩니다. 세뇌가 더 강해진 블랙 위도우는 파워맨, 소즈맨과 같이 힘을 합쳐서 어벤져스와 싸웠습니다. 이후 소즈맨은 파워맨과 힘을 합쳐서 레드스컬의 명을 받고 캡틴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다린의 세계 정복 계획에도 동참해서 어벤져스와 다시 한 번 더 싸웠습니다. 바트록 브리게이드에 합류해서 캡틴 아메리카와도 한 번 더 싸웠죠. 클린트가 피입자를 이용해서 골리앗이라는 새로운 슈퍼히어로로 활동했을 때 에그헤드에게 고용되어서 클린트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즈맨은 어벤져스의 악당들이 만든 팀 리썰 리전의 창설 멤버가 되어서 어벤져스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소즈맨은 악당에서 영웅으로 변하고 싶었습니다. 소즈맨은 아스가르드에서 어벤져스를 도운 뒤로 범죄자의 삶을 청산하고 싶었는데요. 막상 용기가 없어서 팀에 직접 연락은 못하고 베트남의 사이공에서 푸룰이라는 큰 손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멘티스를 만나게 되죠. 멘티스는 푸룰이 소유한 바의 사장이자 창녀였고 소즈맨의 사정을 듣고 그가 다시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Flashback. End of flashback. 소즈맨이 임무 도중에 큰 부상을 입자 멘티스가 그를 구해주고 같이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회복한 소즈맨은 어벤져스에게 다시 자신을 끼워달라고 부탁하고 어벤져스가 이에 화답합니다. 소즈맨은 다시 어벤져스가 되었고 같이 멤버가 된 멘티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소즈맨은 어벤져스 디펜더스 워에 합류했고 콜렉터와도 싸웠으며 조디악과도 싸웠습니다. 이후 소즈맨은 자신을 고용했던 후룰의 범죄를 알게 되고 직접 그의 세력을 소탕하려고 했지만 패배해서 고문당하고 맙니다. 어벤져스가 그를 구조해주고 후룰은 도망치다가 죽게 되는데요. 멘티스도 소즈맨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되지만 정작 그녀는 비전을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 어벤져스 연재에서는 소즈맨과 멘티스, 비전과 스칼렛 위치의 사각관계가 묘한 관심거리였습니다. 이후 소즈맨과 멘티스는 타노스가 코스믹 큐브를 차지하려고 하는 걸 막았습니다. 곧 멘티스가 그녀를 훈련시켜준 파마의 사제들에게 있어 선택받은 자라는 게 밝혀지고 캉이 그녀를 부인으로 두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게 됩니다. 어벤져스는 캉의 과거인 라마툭과 힘을 합쳐서 캉을 막았는데요. 실패한 캉은 멘티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소즈맨이 막으면서 소즈맨이 죽게 되죠. 소즈맨의 죽음의 순간에 멘티스는 자신이 그동안 소즈맨을 사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즈맨의 시체는 파마의 사제들이 멘티스를 키우던 어느 베트남 사원 옆 정원에 묻히게 되었는데요. 그 정원은 사실 코타티 군락지였습니다. 코타티 중 가장 나이 많은 코타티, 즉 프라임 코타티와 멘티스가 짝지어진 운명이었는데요. 그 코타티는 소즈맨의 시체를 이용해 멘티스에게 다가갔고 이모터스가 멘티스와 소즈맨 코타티, 비전과 스칼렛 위치의 동반 결혼을 치러줍니다. 이 둘은 결혼 뒤 에너지가 되어 우주로 떠나죠. 멘티스와 소즈맨의 육체는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이를 파마의 사제들이 매장하죠. 우주로 떠난 멘티스의 영혼은 지구로 돌아와서 출산한 뒤에 다시 우주로 떠나서 실버 서퍼를 만나지만 이때의 활약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녀의 영혼의 일부분만이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멘티스는 웨스트 코스트 어벤져스에게 무엇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웨스트 코스트 어벤져스가 그녀를 도와서 베트남의 파마 사제들의 사원에 돌아옵니다. 그곳에선 또 다른 코타티의 영혼의 빙이 된 소즈맨을 만나게 되죠. 코타티 소즈맨에게 공격당한 멘티스는 오히려 이 공격으로 원래 시체로
영혼이 돌아가게 되고 코타티는 소즈맨의 빙의를 멈춥니다. 이 때문에 소즈맨의 시체는 다시 돌아가죠. 이후 소즈맨은 몇 번 더 악당으로 부활한 죽은 어벤져 컨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랜드마스터가 데스를 제압하고 엘더즈 오브 유니버스만의 우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는 어벤져스를 막기 위해 어벤져스와 관련된 죽은 악당들과 영웅들을 부활시켜서 군대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두 번째 리전 오브 언리빙이라고 하고 여기에 소즈맨이 합류했습니다. 이후 이모터스가 3대 리전 오브 언리빙이 만들어지는데요. 소즈맨이 합류했었습니다. 그림 리퍼가 5대 리전 오브 언리빙을 만들 때에도 소즈맨은 멤버로 있었으나 다시 시체로 돌아갔습니다. 카오스와 당시에 소즈맨은 카오스킹에 의해 부활해서 데드 어벤져스라는 팀의 멤버로서 그림 리퍼와 싸웠지만 카오스킹이 패배하면서 다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아델린 듀케인이라는 캐릭터가 잭 듀케인의 딸이라고 나타나서 유로포스라는 팀의 소주 음원으로 합류했는데요. 잭이 언제 이 딸을 낳았는지는 불명입니다. 이후 엠파이어 이벤트에서 지구의 프라임 코타티가 다시 소즈맨의 형태로 나타나서 어벤져스에게 크리와 스크럴의 전쟁을 막아서 코타티 대학살을 멈춰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타티 종족의 거짓말로 코타티 종족은 어벤져스를 속여서 인간을 시작으로 모든 비식물 동물을 죽이려고 했죠. 이때 소즈맨은 블랙팬서와 싸우고 먼지가 됩니다. 이처럼 소즈맨의 역사는 호크아이와 멘티스 그리고 죽음으로 복잡합니다. 다만 멘티스를 멋지게 재해석한 MCU이기 때문에 소즈맨도 MCU에서 아주 멋지게 재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연 토니 달튼의 MCU 소즈맨의 미래는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